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조은지입니다. 네, 올 시즌도 스페셜 V와 함께 도파민 팡팡 터지는 배구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네, 오늘 스페셜 V의 든든한 지원군 박미희 해설위원과 스포츠서울 정다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배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올 시즌 이렇게 세단장한 스페셜 V를 쭉 지켜봤는데요. 보면서 긴장을 한껏 하게 됐습니다. 이 현장에 나간 박미 위원을 봤는데 제가 앞으로 현장에 나갈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사실 저는 네. 이제 그날 그 현장을 연결하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개막전이라 갑자기 불을 끄고 뭐 시끄럽고 이러니까 하나도 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정다호 기자도 종종 현장을 가잖아요. 네. 다음번에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 가면 네. 저 회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빼시는군요. 요즘 이 정다호 기자가 스페셜 V에서 텐션이 좀 떨어져 있다. 좀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애정이 좀 식으신 건가요? 아유, 저 스페셜 V는 거의 네. 저는 제2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좀 알러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좀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좀 텐션을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뭐 어깨춤이라도 좀 추고 시작할까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를 잠깐 해드리자면 오늘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에 만나실 수 있는 정다호 기자의 팩트를 전하는 시간, 정다워의 팩트 아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배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날 열린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시즌 첫 경기에 나란히 패한 페퍼저축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입니다. 시즌 첫 승에 도전하는데요. 이른바 박정화 더비죠. 이 이른바 박정화 더비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경기 결과는 어땠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5점 차가 됩니다. 중앙 공격 성공합니다. 첫 득점. 네, 김세민 선수의 V리그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꼭 떨어져요. 서브 득점. 이제 2점 차 추격. 이곳 중앙 가로막혔고요. 하나차 높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전세한 힘을 빼면서 득점. 한 점 차 추격. 짧게 리시브 흔들렸어요. 박정아 수비가 됩니다. 보키리치의 백어탄 동점을 만듭니다.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전세한 바운드를 시켰고 스파이크 임명옥 뛰게. 자, 언더로 호흡이 안 맞아요. 야스민이 해결합니다. 25대 22 1세트 페퍼저축은행이 가져갑니다. 저쪽으로 밀어넣으면서 득점. 아마 시즌 내내 이런 상황이, 이런 광경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다시 가요. 박정아 살렸고 보케르치 안쪽에 떨어집니다. 분위기로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도로공사. 서브와 멋진 킥으로 점수를 가지고 오고 있고, 리시브가 흔들려요. 서브 득점 박정아. 석점 채로 따라붙습니다. 21대 18. 왼쪽에서 때립니다. 블록아웃 득점. 신은지 선수가 지금 패진에도 들어가 있고요. 데뷔 첫 출장입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러나 페퍼저축은행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이거 커요. 좀 안쪽으로 강화 때릴 필요 있습니다. 필립스가 끊었습니다. 가로막힙니다. 25대 20. 한국도로공사가 2세트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박정아 쪽으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17대 11. 다시 박정아 쪽이에요. 서브 득점. 18대 11. 다시 박정아 쪽으로. 스파이크 임명옥의 디그. 고의점 성공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네. 박정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도로공사 선수들이 지금 데뷔를 잘하고 있네요. 김명우 선수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가운데 필립스 건져 올리는 임명호. 꼬이죠. 자, 수비된 거 박정아 쪽으로 갑니다. 스파이크. 연타 공격을 넘어지면서 받아냅니다. 오지영의 디그. 박정아 성공입니다. 상당히 아쉬워했던 문정원 선수. 자, 알고 있었는데. 다시 그렇죠. 중앙의 김세빈. 24대 19, 3세트의 세트포인트 한국 도로공사입니다. 서브 득점까지 25대 19. 오른쪽 호위. 자, 넘어가요. 어렵게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 호위에서 야스민 넘어갑니다. 자, 기회는 도로공사에게. 보키리치 손디그. 박정아 미끄러지면서 임명옥의 디그. 스파이크 안쪽에 떨어집니다. 전세한 선수는 두 선수 사이를 잘 노렸고요. 계속해서 좋은 서브가 들어갑니다. 가로막힙니다. 또 한 점을 더합니다. 18대 15. 이공 백토스 야스민 커버가 됐습니다. 오지영 반대편으로 박정아에게 스파이크. 가로막혔고요. 중앙 백어택 다이렉터 박정아. 올려놓고 전세양 막힙니다. 25대 17. 페퍼저축은행이 4세트를 가져가면서 정하 연타 건져 올리는 보키리치. 고이정 백스텝. 그러나 가운데 김세빈 커버됐어요. 고이정 스파이크. 터치아웃. 성공입니다. 네. 박정아 스파이크 블로킹. 한 점 차 추격. 선택이 보기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간격이 6점 차까지 벌어졌었는데 문정 그대로 돌려요. 됐습니다. 야, 지금은 미시가 길었는데 네네. 박은지 선수가 잘 돌렸네요. 네. 야스민 성공입니다. 역시 13대 필요할 때 야스민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중요할 때 외국 선수가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 커버됐어요. 보키리치. 자, 살려냈습니다. 야스민 쪽으로 갑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득점. 도로공사는 이 경기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점 차. 뺄 수가 없을 정도로 손이 아주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아, 범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스파이크 14대 13. 자, 이제 하나 싸움이네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브로킹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점. 14대 13. 아웃입니다. 15대 13. 페퍼저축은행이 디펜딩 챔피언 한국도로공사를 연패로 밀어넣으면서 홈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시즌 첫 승을 거둡니다. 공격 성공률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근소하게 우세했지만 블로킹에서 페퍼저축은행이 크게 앞서며 결국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야스민 선수가 27득점에 블로킹 6개를 기록했고요. 박정아 선수는 19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배윤아 선수가 12득점, 부키리치 선수가 32득점을 기록했지만 결국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박정아 더비의 승자는 결국 페퍼저축은행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 3라운드에서 페퍼저축은행이 한국도로공사에게 시즌 첫 승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이 한 시즌에 결국 2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온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박미희 위원이 직접 이 경기를 중계했는데요. 일복 많은 이호근 아나운서와 함께 풀세트 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이 승패를 가른 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복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호근 아나운서하고 하기만 하면 5세트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 과정은 많지만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 하나는 서브, 하나는 마지막 세트 이렇게 보겠는데 문정원 서브일 때 박정아 선수가 4번 자리에서 계속 거기서 불안한 감을 보였고 네. 또 박은서 선수가 그 중요할 때 들어서 4세트 결국 이 두 선수의 서브가 세트를 갈라놨다면 마지막 세트 5세트에서는 역시 공격력이 좋은 두 선수의 그 활약 이런 것들을 이고은 선수가 잘 조율을 하면서 고비도 많았습니다만은 마무리를 잘했고요. 역시 뭐 이고은 선수는 이번 시즌에 우여곡절 그때 다시 페퍼로 갔잖아요. 네. 지금 벌써 11년 차인데 5세트에는 사실 이 세타가 조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 있는 선수들이 훨씬 유리하고 또 반면 오늘 어제 경기는 박은지 선수가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하지만 첫 경기인 현대건설 때보다는 훨씬 그 경기력이 좋아졌고 앞으로 박은희 선수를 눈여겨봐도 좋을 만큼 저는 박은희 선수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때로는 너무 어설픈 부분이 있어서 많이 웃기도 했지만 이 선수가 이 정도 버틸 수 있으면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대처 능력이 좀 생긴다면 앞으로 좋은 세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패하긴 했지만 또 한국도로공사 역시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전 소속팀을 상대로 첫 경기에 나서면 선수들이 꼭 승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박정아 선수의 플레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첫 경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박정아 선수를 영입하는 이유는 그만큼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영입을 한 거잖아요. 물론 뭐 국대에 가서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이고은 선수하고 또 호흡도 맞추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로 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고 두 번째 경기도 워낙에 뭐 박정아 선수를 잘 아는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박정아 선수가 때리는 곳에 계속 임명훈 선수가 가 있었고 또 문정원 선수의 서브가 계속 박정아 선수를 괴롭히면서 1세트에는 거의 점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역시 뭐 좋은 브로킹과 좋은 공격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마 박정아 선수는 시즌 내내 저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피해갈 수 없다면 부딪혀야 되고 또 본인이 서브 리시브에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공격으로서 해결해주고 또 높은 브로킹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좀 해주면 아무래도 그 페퍼저축은행이 이번 시즌에는 모든 상대팀이 쉽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텐션 좀 떨어지셨죠? 아니요, 잘 듣고 있습니다. 기자의 시선에서 이렇게 좀 전 소속팀을 상대하는 선수들 많이 보셨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V리그에서는 워낙 그 트레이드라든지 네. 이적이 잦아서 선수들은 정작 되게 특별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박정아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워낙 드라마틱하게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직후 이적이잖아요.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박정아 선수가 워낙 베테랑이다 보니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아 이게 선수가 네. 정다운 기자가 맞는 게 뭐냐면 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수들은 다 한편이에요. 한편이고 네. 경기할 때만 상대이지 그 외에 뭐 생활이라든지 어떤 뭐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 너희들은 한편이구나 항상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팀을 이적했다고 해서 특별히 너 만나면 나는 너를 꼭 이길 거야. 나는 뭐 너 배신자 뭐 이런 건 사실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선수가 떠나면 다른 선수가 와서 메꿔주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감정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를 딱 시작했을 때 프로로서 또 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인데요. 또 다음 맞대결에서는 박정아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한편 한국도로공사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패배 속에 또 얻은 수확이 있는 게 다행히 고무적인데요. 이대로만 커듀오 바로 05년생 듀오들이 많은 분들을 웃게 했는데
박미미 의원도 상당히 많이 웃으셨다고요. 아니 저는 그 중계할 때 이렇게 많이 웃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워서 웃었는데 이 김세빈 선수나 신인준 선수가 뭐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그렇게 대답을 잘하다가 면천차만 되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풋풋할 때 이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그 김세빈 선수 같은 경우는 1라운드 1순위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1라운드 1순위 선수들이 잘 커줘야지만이 리그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사실 첫 경기 하면서 시간도 없었고 지금 보세요. 본인이 어디 서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김종민 감독이 계속 미는데도 꼼짝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 보고 지금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이렇게 좋은 공격 하나씩 하는 거 보면 앞으로 김세빈 선수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끼고 도로공사는 물론 박정환 선수와 정대웅 선수가 이적을 했지만은 김세빈 선수나 신인지 선수 같은 신인을 보강하면서 미래를 다시 얻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뭐 김종민 감독은 화내지 말고 참아야 되는 일이라 그래서 잘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가끔 화가 나더라도 이 두 네. 선수를 보면 또 이렇게 미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여자부 경기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즌 첫 경기 패했던 분위기를 반등시켜야 하는 삼성화재와 개막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야 하는 대한항공이 만났습니다. 이 전날 류현식 위원이 코트를 흔드는 미친 선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연 코트를 흔든 미친 선수는 누구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화재가 17대 11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리시브는 됐습니다. 갑니다. 중앙 백어택 정환용. 정환용의 활용도를 높여도 되겠죠. 시킥에서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럼요. 첫 경기에서 점유율이 높지는 않았어요. TVE 공격 득점이 7,000점을 만들었네요. 자, 이번에는 서브는 맡겼습니다. 임동혁 선수. 자, 박성진 리시브 길어요. 리시브가 안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 점을 더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 대한항공. 한 선수의 센터입니다. 예, 이러면서 2점 차로 접근이 됐고요. 자, 리시브 됐습니다. 이상훈 레베로. 요스바니 백어택, 브로카웃. 야, 요스바니가 뭐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는군요. 깔끔한 서브까지. 자, 갑니다. 왼쪽에서 요스바니. 기가 막힌 각도네요. 이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자, 서브인데 나갑니다. 이두영 선수의 서브는 엔드라인 바깥쪽. 자, 이렇게 해서 1세트는 홈 개막전을 치르고 있는 삼성화재가 가져왔습니다. 자, 리시브는 좀 흔들렸습니다. 하이볼. 김정호. 잘 때렸네. 브로카웃. 잘 때렸어요. 예. 지금은 코트 안에 집어넣는 것보다 토트넘과 경유에 있습니다. 노재욱의 짧은 서브. 오은열이 맞고요. 갑니다. 왼쪽 살려냈어요. 자, 뛰어놓고 하이볼. 요스바니 밀어때립니다. 성공! 빈 곳을 공략하는 요스바니의 동점포. 자, 리시브 됐습니다. 이상훈 리베로 갑니다. 백어 떠납니다. 자, 버드 됐어요. 자, 일단 넘깁니다. 동점 기회. 대한항공 한 선수의 선택. 링컨의 공격.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링컨의 스파이크 안쪽입니다. 들어왔어요. 엔드레에 떨어지면서 한 선수의 서브 범실. 오늘 범실이 지금 19개째입니다. 그렇죠. 자, 김정호의 서브입니다. 여타 서브였어요. 정한영 쪽 갑니다. 비석권 막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끌린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기지 못했어요. 아직 오늘 경기 서브점 없이 총 13득점. 자, 강력한 서브. 서브 득점. 서브 있습니다. 모두 다 프로 선수들이고 약간의 틈만 보이면 이번도 들어오는데 요스바니가 봤습니다. 요스바니. 자, 바운드 시켜놨고요. 앞에 박승석. 다시아웃. 역시 리시브가 흔들리니까 V리그 최초 4연속 포함승에 도전합니다. 대한항공. 다시 한번 막혀요. 유현종. 자, 갑니다. 중앙 빼고 들어갑니다. 곽승석 정확합니다. 곽승석이 버팁니다. 곽승석의 스파이크. 마지막 포인트는 곽승석. 자, 3세트는 대한항공이 25대 16으로 따내면서 정원의 리시브 좀 짧았고요. 왼쪽으로 합니다. 곽승석 끊어냈어요. 박승균과 1대1. 코트의 긴 쪽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왼쪽으로 박성준의 서브입니다. 리시브는 어렵게 됐어요. 갑니다. 자, 수비 하나 됐어요. 역전기입니다. 누가
앞에 요스바니가 때립니다. 벽키에 걸렸어요. 이번에는 걸렸어요. 김계매. 브로킹이 잘 따라붙었어요. 예.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석공으로 갑니다. 자, 오랜만에 조재영 선수가 첫 맛을 보네요. 자, 조재영이 서브는 어떨까요? 날카로운 서브 박성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요스바니. 자, 유로킹 됐습니다. 벌리스드 기회. 한 선수 중앙 백어택. 중앙을 활용하네요. 예. 자, 신정호의 서브입니다. 신정호의 연타 서브였어요. 자, 리시브 됐고 한 선수의 선택. 링커 들어갑니다. 안쪽에 떨어져요. 에디와 1대1. 자, 정환용이 맞고요. 누구한테? 정환용의 스파이크! 5세트를 끌고 가는 대한항공. 득점이 있습니다. 신정호의 리시브. 중앙 백어 들어갑니다. 코트를 잘립니다. 좋았어요. 중앙의 저 공격. 앞으로 박성진 선수의 기회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범실이에요. 역전. 지금 범실은 조재영이 써봅니다. 노재용. 자, 연타로 가는데 수비 하나 됐어요. 아하! 자, 네트가 흔들렸는데. 지금 조금 균형을 잃었거든요. 예. 유광호에 써봅니다. 요스바니가 맞고 유스바니 카드는 없어요. 박성진 아! 천행 성공. 야, 만약에 공격 루트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승석의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는 됐습니다. 요스바니 후위 공격. 코트를 쪼갭니다. 이수환의 서브입니다. 플랫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요스바니 끝냅니다. 삼성화재가 홈개막전 경기에서 드디어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합니다. 요스바니 선수의 마무리도 좋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박성진 선수를 기용하면서 요스바니 선수의 리시브 부담을 줄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삼성화재가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공격 성공률과 공격, 득점, 서브에서 모두 대한항공이 앞섰지만 무려 40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팀은 패했고요. 삼성화재의 박성진 선수가 16득점에 65%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삼성화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여자부에 이어 남자부 역시 풀세트 접전 끝에 삼성화재가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미친 선수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데뷔 2년차의 박성진 선수였습니다. 지난 컵대회에서 이미 기량을 어느 정도 증명했던 선수죠. 김상우 감독이 이날 이제 지난 첫 경기와 달리 박성진 선수를 선발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첫 경기에서 이제 에디 선수가 아포지션에 나섰는데 이날 이제 박성진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투입이 적중을 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65%로 아주 높았고요. 16득점 그러면서도 범실은 2회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공격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았다면 훨씬 많이 득점을 했을 겁니다. 박성진 선수가 이제 공격도 잘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리시브도 잘 버텨줬습니다. 리시브 17회 중에 8회가 정확했고 효율이 41%, 아주 공수에 걸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이상 컵대회에서 이미 공격력은 어느 정도 증명을 했던 선수죠. 경험이 조금 부족했지만 지금 V리그를 통해서 이렇게 활약해준다면 이 김상우 감독은 에디 혹은 박성진 두 옵션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규 시즌에 들어와서도 팬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박성진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런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이 컵대회 우승팀 GS칼텍스가 시즌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대 시즌 첫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던 정관장인데요. 박미희 위원, 좀 이 경기 어떤 게 키포인트일까요? 이 경기는 일단은 저는 그 미들 브로커들의 싸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쪽은 베테랑, 한쪽은 현재와 미래의 미들 브로커 이 선수들의 대결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지금 GS칼텍스는 지난 시즌 끝나서 정대영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미들 브로커의 한 자리를 보강을 했는데 물론 정대영 선수가 사실 재활 시간이 조금 더 많았고 어느 정도 지금 컨디션이 올라오는지는 확인을 첫 경기니까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경험이 많은 선수가 있다는 것은 상대 선수로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 상황이고요. 또 정호영 선수나 박은지 선수는 그동안에 국가대표에서도 훈련을 많이 했고 경험치를 많이 쌓았으니까 아무래도 지난해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들 브로커의 싸움이 좀 기대가 되고요. 역시 이 선수들이 좀 더 쑥쑥 자라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에 키플레이어를 콕 집어주시면 좀 누가 될까요? 저는 이 선수도 중요하지만 강소희 선수가 일단 주장을 알고 네. 또 국대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강소희 선수가 국대만큼 국내에서도 그 활약이 이어질지 관심이 되고요. 또 정관장에서는 역시 뭐 좋은 공격수를 포진하고 높이를 자랑하는 정관장이 과연 염혜선 선수가 이 선수들을 잘 조율을 하면서 잘 풀어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지금 뭐 GS칼텍스는 다른 팀이 2경기 할 동안 첫 경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떤 모습으로 또 외국인 선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정관장 역시 네. 또 연승에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메가와티 선수가 첫 경기만큼 해줄 것인지 또 이 선수의 한계는 어느까지 갈 것인지 또 첫 경기 다음에 또 GS칼텍스나 다른 팀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높이라든지 또 수비 위치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을 건데 이 부분들을 또 메가와티 선수가 어떻게 지혜롭게 또 본인만의 그 테크닉으로 풀어나갈지 또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GS칼텍스의 시즌 첫 승이냐, 이 정관장의 연승이냐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입니다. 이 창단 첫 컵대회 우승을 차지한 OK금융그룹과 시즌 첫 경기에서 리버스 스위패를 당한 이 한국전력의 경기인데요. 정다우 기자, 관전 포인트 전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오기노 마사지 감독의 첫 경기, V리그 데뷔전이기 때문에 관심이 특히 가는 경기입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가져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비시즌 동안 블로킹, 그다음에 수비 위치, 반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수비를 강조하는 이제 오기노 감독의 스타일이 이 첫 경기에서 얼마나 드러날지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컵대회만 놓고 보면 굉장히 끈질기면서도 효율적인 수비 방식으로 평을 받았는데요.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합류한 이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참 기대가 되고 이민규 세터 말에 따르면 이제 오기노 감독이 한쪽으로 이제 치중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 레오 선수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 45% 네. 기록을 했는데 이제 이 경기에서 첫 경기에서는 얼마나 떨어질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기노 감독의 용병술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키플레이어는 좀 누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비를 강조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리베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국기 선수가 지난 컵대회에서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뭐 리시브라든지 디그라든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 이제 리베로가 좀 많이 버텨줘야 될 것 같아요. 레오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시브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조국기 리베로가 좀 수비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서 리시브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리시브가 이제 잘 시작이 돼야 이민규 세트가 좀 약속된 플레이, 또 패턴 플레이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전력에서 이제 타이스 선수가 좀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타이스 선수가 첫 경기에서 확실히 좀 난조를 보였습니다. 팀에 합류한 지 한 3, 4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고 공격 효율이 16%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권영민 감독도 굉장히 이 점을 좀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좀 타이스 선수가 제 몫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공격, 또 OK금융그룹은 이 수비를 꼽아주셨는데요. 과연 이 두 팀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도 함께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달려온 것 같은데요. 과연 제가 가장 중요한 걸 까먹었습니다. 감독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KBSN 스포츠에서는 남자부 경기를 보내드리는데요. 두 팀의 감독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선수들이 1, 2세트는 준비한 대로 잘 됐던 것 같고요. 타이스가 늦게 들어온 바람에 좀 호흡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하고요. 리시브 부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이 잘해줬던 것 같고 투지도 있고 화이팅도 좋고 선수들 간에 하려는 의지도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를 막는 것보다 저희 거 먼저 잘 하면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날 개막전 때는 보이지 않는 범실도 많이 나왔고 저희가 범실이 없는 팀인데 생각보다 범실도 많이 나와서 선수들이 개막전이라서 좀 긴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오늘 두 번째 경기니까요. 첫날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本当に開幕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し、今まで6月から強化した部分を、チーム全員で、戦い抜いたいと思います。特にシステムですね、ブロックとディグのシステムを、一番に強化してきました。とにかく最後まで諦めずに、個の力じゃなくて
チーム全員で戦うっていうのをモットーに頑張ります。감사합니다. 네, 한국전력과 OK금융그룹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매주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코너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발도 빠르고 손도 빠른 정다우 기자의 팩트 체크 시간. 정다우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인데요. 오늘 그 첫 시간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아시아 쿼터의 도입이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제도가 V리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경기에서 각 팀마다 아시아 쿼터 비중은 다르기는 한데 저도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일단 남자 아시아 쿼터 보면은 조은지 아나운서는 누가 가장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조금 전에 이 권영민 감독이 상당히 만족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당당히 사직서를 던지고 온 류웨이 선수가 가장 좀 탑티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본에 이제 맞춰가지고 대답을 하신 게 티가 나긴 하는데 제가 오늘 이갈 류웨이 선수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트라이아웃부터 워낙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선수고 발군의 운동 능력에 리시브도 워낙 좋은 선수여서 웬만한 팀들이 네. 다 데려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선수였는데 한국전력이 지명을 했고요. 지난 미디어데이에서도 보면 확실히 연습 경기를 몇 차례 해본 팀들끼리 잘 알잖아요. 가장 경계 대상 혹은 기대되는 아시아 쿼터로 류웨이 선수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KB 손해보험전 첫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이 무려 68%였습니다. 네. 리시브를 19회를 했는데 14회가 정확했고요. 또 디그도 11회로 역시 확실한 수비 카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권영민 감독 말에 따르면 이 류웨이 선수는 굉장히 성격이 딱 보이는 대로 굉장히 차분하고 기복이 있지도 않고 되게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국 생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지하철도 타고 맛집 네. 투어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한국 문화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카드 이세이 선수와도 좀 자주 만나면서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권영민 감독도 아까 인터뷰 얘기했지만 정말 100% 만족, 네. 대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100% 대단하네요. 사실 감독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조금 남겨놓고 이야기하는데 네. 100%. 왜냐면은 지난 시즌 한국전력이 가장 취약 포지션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확실하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또 그 류웨이 선수가 또 권영민 감독을 얼만큼 만족시킬지 또 이어지는 경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자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아시아 쿼터 선수 누굴지 궁금한데요. 박미희 위원은 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할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메가와티. 이거 맞추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일단 아직 1라운드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평가를 하게 됐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메가와티가 조금 앞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쿼터에서 일단 초반에는 이 메가 선수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히잡을 쓰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코트 위에서 조금 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화제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연습 경기부터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이진 감독도 그렇고 팀 안팎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BK전 첫 경기에서의 활약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는 이제 평가가 많죠. 첫 경기에서 21득점을 기록을 했고 또 공격 성공률도 47%.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포짓을 외국인 선수를 세우는데 네. 정관장은 아시아 쿼터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첫 경기에서 아주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호흡을 맞춘 지 얼마 안 된 것을 보려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 메가 선수의 표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미희 위원은 사실 감독을 하셨으니까 네. 선수들 표정 보면은 많이 좀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표정이나 제가 보니까 몸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몸이 가볍고 쉽게 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상대가 더 높이를 가지고 있는 팀과 경기했을 때 과연 이 선수가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아직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좋은 이유가 또 지아 선수가 왼쪽에서 같이 쌍포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금 정관장의 그 팀 구성이 네. 본인에게 조금 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량을 조금 더 만들어가고 하면 외국인 선수의 자리를 또 한 번 기회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수가 이제 잘 적응하고 팀 분위기도 좋다 보니까 표정도 굉장히 밝고 네. 그래서 실제로 표정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으면서도 선수들과 아주 잘 어우러지는 선수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 선수인데 그래도 다른 한식은 아주 잘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노래, K-팝도 좋아해서 뭐 노래도 직접 부를 정도로 네. 아주 잘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있고요. 뭐 실력도 그렇고 뭐 성격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에서 봤을 때도 이 선수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연습 경기 봤잖아요. 네네. 연습 경기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더운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겨울 이제 시즌 때 날씨가 추울 때는 이 선수가 컨디션이 어떨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다른 외국인 선수보다 빨리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2달 동안 연습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냥 연습하기 싫어. 빨리 경기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잘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메가 선수의 이 밝은 분위기만큼 팀도 현재 이 좋은 시즌 첫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탔고요. 과연 메가 선수가 또 팀에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아 쿼터제 도입으로 이번 시즌 V리그 많은 변수가 예상됩니다. 또 이 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이어질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OK금융그룹과 한국전력의 경기 이기호 캐스터와 이세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중계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